공부 잘 하세요. 유교하고 반도 바뀔 텐데. 아니다. 68번부터 68번 보자. 68번.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바로 전 유형에서는 4차함수 비율 관계 중에서 뭐 극소값이 같을 때, 그 극소값이 같은 혹은 음수 기준으로 극대값이 같은, 그러니까 그 극값이 같은 4차함수 기준으로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 그 다음으로는 4차함수 중에서 우리 또 문제에서 되게 좋아하는 이런 4차함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68번이에요. 이런 4차함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이 4차함수 일단 얘기를 해주자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 있는 4차함수. 얘 도함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얘들아? 도함수가 어떤 모양인 4차함수예요? 얘는? 특징이? 도함수 모양이 어떨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4차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4차함수. 그 말은 필연적으로 하늘을 접할 때 하늘을 접하는 이러한 4차함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잖아. 실제로 그래서 얘는 조금 알아두면 많이 좋은데 유형 11보다도 얘가 더 중요해요. 얘는 훨씬 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함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극값은 하나지. 극값을 하고 여기서 변곡점을 하나 가지는데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우리가 이 변곡점 삼중근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을 때 어떤 비를 찾아볼 수 있냐? 이 b가 항상 3대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극소값까지의 또 음수일대 기준으로 극대까지겠지. 극값까지의 b가 3대 1이거든. 근데 이게 항상 3대 1은 뭐 당연히 반대편이면 1대 3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만 있는 건 아니죠. 최고차항 양수 기준으로는 이런 4차함수 당연히 있을 건데 이런 4차함수일 때는 뭐 반대로 1대 3이겠지. 이때는 반대로 여기가 1대 3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미 사실 근데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언급했었는지 기억이 나요? 우리 32번 쓸 때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했었는데 32번 유형 4번 할 때 32번에서 뭐 증명했어요? 32번 풀 때 32번에서 우리가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 딱 두 개뿐이 두 실근 가지는 다항함수는 무조건 지수의 m대인 내분점에서 극값까지인다는 거 증명했지. 그쵸? 32번에서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나중에 또 쓸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여기서 나오죠. 얘 다항함수잖아, 4차함수. 얘 어떤 직선과 만나는 실근이 두 개지. 뭐 알파 베타를 하면 알파에서 몇 중근 나와요 이게? 3중근이고 여기서 한 실근이지. 그러면 그 값은 3대1 내분점에서 무조건 나온다. 이게 32번 증명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어떤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실근의 지수 몇 중근인지 확인한 다음에 m대는 내분점에서 무조건 극값 가진다 증명했었지. 그래서 무조건 3대1 내분점에서 극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은 32번이랑 똑같아요.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4차함수는 무조건 이 b가 3대1 되는구나. 극값까지와
평국점과 같은 y값을 가지는 지점까지 b가 3대1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도 차공식이 있어. 여기서는 뭐 극값을 차공식하라 하긴 뭐하지만, 왜냐면 얘가 극값은 아니잖아. 얘 극값은 아니지. 극값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 친구. 극값의 차공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얘도 뭐 차공식은 있어. 차공식이 이 간격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간격. 그러니까 극값과 이 변곡점의 y좌표 사이에 차공식이 존재해요. 얘도 차공식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4차에서 무조건 몇 승이라 했지 얘들아? 4차일 때? 4승이라 했지. 얘는 공식이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에요. 4차일 때는 무조건, 여기 지수는 항상 고민할 게 없어. 4차 함수는 무조건 4승이고 3차 함수는 3승인데, 여기서도 베타 알파가 뭔지는 봐야지. 여기서 알파 베타가 뭐냐? 얘네가 알파 베타예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x좌표의 차, f 프라임이 0이 되는 x좌표의 차의 내제곱, 이 항상 이 차가 된다 라는 거. 얘도 뭐 증명은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x좌표 뭐라 할 수 있니? 여기 x좌표 뭐라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x좌표가 베타 더하기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여기 x좌표가. 왜냐면 여만큼이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거에 3분의 1가 더한 거잖아. 3대 1이니까. 여기 x좌표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여기 x좌표가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식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이 뭐야? 이 빨간 선이 y는 f 알파야. y는 f 알파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알파, f 알파잖아. 근데 y는 f 알파라는 선이지. 그럼 y는 f 알파를 기준으로 fx의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지? fx의 식이 어떻게 나와요? 최고차 함계수 a. f 알파랑 지금 교점을 다 알고 있지. 알파에서 3중근 3분의 4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산실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3중근 x 마이너스 3분의 4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 알파. 이렇게 써주면 이게 fx예요. 그치? 야가 fx인데 y는 f 알파를 기준으로 쓴 fx의 식이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야. 그치?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 차공식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차가 궁금한 거지.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베타 대입해주면 돼요. 우리 3차 함수값 차공식 증명이랑 똑같이 x에 베타 대입하면 f 베타는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f 알파가 돼. 그럼 여기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는 얘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3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야 이게 왜 제곱이 됐어? 4제곱이 되죠? 그래서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실제로 3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구나. 여기에 차 공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지. 차 공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율 관계와 차 공식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68번. 68번 기준으로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물음의 b를 구하라. 일단 극소점의 x좌표를 알파로 할 때 알파의 값을 구하라. 알파 얼마니? 이 문제 지금 알파가 얼마예요?
3이겠지. 3이겠지. 고민할 게 없죠. 딱히 고민할 게 없죠. 지금 문제에서 여기를 0, 여기를 4로 준 거잖아. 그럼 3대1 내분점에서 극값을 가져야되니까 여기 x좌표가 당연히 3이겠지. 그쵸? 1번 정답 3. 알파는 3이다. 1번 너무 쉽네. 알파는 3이고 2번 F0 마이너스 F 알파라고 해. F0 빼기 F 알파면 여기 차공식 쓰라는 거 아니야? 차를 구하라. 차공식이 3분의 최고차 한계수. 여기 이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이지? 얘랑 얘의 차니까 3의 4제곱 즉 차는 27이다. 마지막 3번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c일 때 그럼 삼중근과 한칠근 누구 기준으로 식들하는 거야? 지금 얘 기준으로 식을 써보라는 거지. 여기 기준으로 식을 써보라는 거죠. y는 f형 기준으로. 근데 얘가 x축이었네? 얘가 x축이었네? 그럼 x축 기준으로 fx식 써주면 어떻게 돼요? fx는 x 0에서 3중근이잖아. 그럼 x 세제곱 그 다음 4에서 한실근이니까 x 빼기 4 하면 끝이죠? 얘가 정답이지. 그러면 a는 0, b는 4, c는 0. 따라서 정답도 4. 정답도 4. 이 3번 자체가 x축 기준으로 식을 써보라는 거지. 3중근과 한실근이니까 어떤 직선과 만나는 y는 c와의 3중근 한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다음 문제 74번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74번도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절대값 fx 그리고 절대값 fx와 y는 ty의 교점계수 gt를 할 때 g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과 그때 gt를 각각 구하라.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지 문제가 좀 진행이 되겠네. fx 누구 선을 기준으로 그리면 될까? 어떤 선을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그리면 되겠지. 얘 기준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4랑 fx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만나? 0과 4에서 중근이니까 접하지. fx 안 그려봐도 이거네. 0과 4에서 접했다? 극소값이 같네. 우리가 방금 배운 극값 같은 4차 함수지. 극값 같은 4차 함수지? 그럼 여기 x좌표 당연히 2고 선대칭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x좌표 2에서 극대값 가지고. 근데 fx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 절대값 fx 그리려면 우리 뭐 필요해? x축 구해야 되지 않아? 얘 여기다 절대값 얘가 x축이 아니잖아. y는 마이너스 4가 x축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얘를 기준으로 그냥 그린 거고 x축 그려야 되니까 극대값 구해야 되지. 물론 그냥 2를 대입해도 돼. x에 2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이 얼마냐? 2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어렵나? 2,12죠. 그럼 x축이 어떻게 있는 거야? 너희가 생각해봤을 때? x축이 중간에 이렇게 있겠지. x축이 이렇게 생겨 있겠지.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 절대값 fx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절대값 fx를 이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x축 기준으로 올려주면 되니까. 그럼 숙제하실 때도 여러분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얘가 x축이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그렸다 뿐이지 절대값이면 당연히 x축 기준으로 올려줘야지. 근데 여러분이 숙제하실 때 보면은 x축을 기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웬 뜬금없는 y는 몇을 기준으로 걔를 기준으로 올려놨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만 디테일을 잡아주면 얘 y는 마이너스 4, 극소값이 y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올렸을 때 여기가 y는 4일 거고 여기는 y는 12가 되겠지.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 1번 정답이고. 자, 2번. 2번에서는 얘 그려놓은 거랑 얘랑 y는 t의 교점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gt 불연속되는 t의 값과 그때 gt 구해라. t가 언제 불연속이 돼요? 얘가 y는 t랑 t가 언제 불연속이지? 너희가 y는 t를 그려봤을 때 언제 불연속이에요? 교점 개수가? 0일 때랑 당연히 0일 때는 나오고 별표값이니까 또 4, 12 이렇게 세 개지? 그 값에서 그러면 이때 g값도 구해달라 했으니까 g0이 얼마니? g0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y는 0일 때 g0 4고 g4는 얼마죠? g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y는 4y 죠 g6, g12 마지막 12 얼마죠? 3 이렇게가 정답이겠지? 넘어갑시다. 쉬운 문제니까. (78번) 78번 초부차함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k 플러스 x는 fk-x를 만족할 때 절대값 fx는 t의 실근계수를 gt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이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해라. 얘도 쉬운 문제니까 빨리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k 플러스 x는 fk-x를 fx 어떤 함수? fx는 어떤 함수? 지금? x는 k에 대한 선대칭인 함수 4차 함수인데 지금 모양 자체가 애초에 x는 k인 선대칭 모양이라는 거야. fx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그치? 이런 4차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t의 실근계수를 gt라 했을 때 지금 불연속점이 언제 불연속이에요? t가 언제 불연속이지? gt 봤을 때? 3, 1, 0 3개네? 그러면 절대값 fx 그래프가 극값이 몇 개라는 거야? 절대값 fx 그래프가 극값이 0, 1, 3 3개라는 거지. 그쵸? 0, 1, 3 3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x축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떤 모양이 그려지면 될까? 약간 이런 모양? 이거 봤을 때 절대값 fx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래서 x축 y는 0은 x축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괜찮니? 딱 이거네 fx 절대값 fx 그래프 딱 이거네. 그치? 그러면 얘는 절대값 fx 그래프고 원래 fx는 그러면 원래 fx는 이렇게 생긴 거지. 원래 fx 그러면 얘 극대값이 얼마예요? fx? fx 극대값이 얼마야? 3 극소값은? 1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2가 정답이겠지? 정답 2 따져.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너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질문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딱 풀어주면 선생님을 의심해야 되지 않나? 극소가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가 1일 때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풀기에는 이런 경우도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 절대값 fx가 이런 기형일 때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극소가 나 3이고 극대가 1일 때 이게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때는 답이 마이너스 2로 달라질 거잖아. 근데 이때가 왜 아닐까? 왜 이때가 아니에요? 왜 얘가 아니라 이 상황이 될까? 왜 얘가 아닐까? 왜 얘가 아닐까요? 이때 GT가 안 맞으니까. 근데 주어진 GT랑 맞니? 너네 만약에 이 그래프면 T가 3일 때 GT가 얼마예요? 너네 이 그림이면 T가 3일 때 GT가 얼마야? 4야. 안 맞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GT 그래프를 너희가 맞춰봤을 때 이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극대가 3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극소가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가 1이었을 텐데 fx는. 근데 이 상황을 가정하면 GT 그래프가 안 맞아요. 그치? T가 3일 때 GT는 4잖아. T가 3에서 1, 4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맞고 T가 1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은데? 7개인가? 안 맞아요. T가 1일 때 7개 나오네. 그치? T가 0에서 1, 4일 때가 6개고.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우리가? GT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다음 81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할 때 fx의 극대 극소값 각각 구해라. 일단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를 만족한다. 이거 어떤 표현이죠? 비함수 표현이지. 우리가 봤던 여기서 k가 0일 때 아니야? 얘가 x는 k에 대한 선대칭이지. k가 0일 때, 즉 우함수 표현이죠. 우함수. fx는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렇지? 4차 함수가 y축 대칭인 4차 함수라는 게 가조건이고 나조건에서 절대값 fx랑 y는 t에서 교점계수 gt를 하면 gt가 딱 0과 9에서만 불연속이래. 세상에 극값이 절대값 fx 극값이 몇 개라는 거야? 원래 이런 모양일 때 몇 개 나왔지? 불연속값? 3개 나왔지 극값에서. 근데 얘 똑같이 했는데 절대값 fx랑 ty 교점이 불연속이 되는 게 딱 0과 9 둘 뿐이래. 그러면 극값이 애초에 0과 9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절대값 fx가? 그럼 절대값 fx가 너희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될까? 절대값 fx가 이 모양, 이 그림에서 어떤 모양일까? 그러니까 다 높이가 올라갈 때면 오, 그치. 모양이 올. 그치. 절대값 fx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fx 모양은 얘들아 이렇게 생겼겠지. 원래 fx는 이렇게 생긴 거지 얘들아.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씌웠을 때 이렇게 되려면 극대 극소가 어때야 돼요? 절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해야 되지. 이런 상황 아니야? 절대값 fx가 딱 0과 9에서만 불연속이 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y축에 대한 축대칭이다.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fx 개형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원래 fx의 극소값은 얼마였을까? 원래 fx의 극소값은 그럼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9였을 거고 그때는 9였겠지? 정답은 그때 9, 극소 마이너스 9. 너무 쉽죠? 여가 마이너스 9, 여가 9. 이런 느낌. 마지막 83번. 마지막 고생했어요. 책 끝났네요. 네. 마지막 83번. 되게 빨리 끝났네. 절대값을 포함한 4차 함수의 유등가역성 fx가 x 4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6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x 그리고 절대값 fx. 이거 또 이 유형이네. 또 이 귀찮은 유형이네. 이번엔 그 아까 했던 그 문제의 4차 함수 버전인데 83번.
그래도 아까 한 번 했으니까 조금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fx를 그리고 시작을 할까? fx는 x 제곱 플러스 6. 막 그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그릴까 얘? 얘들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얘 어떤 함수일까? 특징이 뭘까? 얘 어떤 함수예요? 우함수죠, 우함수. 지금 짝수 차수밖에 없잖아. 우함수지.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죠? 어떤 대칭이야? 애초에 그릴 때 y축 대칭이라는 거지, 이 4차 함수. 그치? 애초에 짝수 개수밖에 없지 않아? 차수가? 짝수 차수, 상수함, 2차항, 4차항. 아, 그냥 우함수네.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네. 애초에 그릴 때 4차 함수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냥 미분 어차피 해서 구할 거 아니잖아, 우리. y는 6 기준으로 아마 그렸겠지 너희가? y는 6을 기준으로 아마 그렸겠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려보면 얘는 y축 축대칭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정확하게 선대칭인 4차 함수 모양이라는 거지. 모양이 선대칭이 아니네. 선대칭인 4차 함수.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 대칭인 4차 함수 모양이겠구나. 그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0,6이니까 y는 6 꺼주면 이렇게 되겠죠. 아하. 너희 y는 6을 기준으로 교점 구해볼까? 여기 y는 6과 만나는 교점이 얼마니? 6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얼마예요? 6이 될 때가 얼마인데? 너네 이거 해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얼마인데? 여기 2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 마이너스 2겠지? 그쵸? 그래서 느끼겠지만 쌤 수업 풀 때 미분 한 번이라도 했니? 미분 안 하죠? 미분 안 하고 그냥 이 3, 4차 함수 비율 관계만 가지고 얘네들 특성만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미분을 안 해도 우리 이거 b가 몇 대 몇이었어? 이런 선대칭 4차 함수 1대 루트 2였지.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일까? 루트 2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래야지 b가 맞죠? 아, 미분을 안 해도 극값 가지는 거 다 알 수 있구나. 할 수 있네. 여기서 선대칭 4차 함수 극값 차공식이 뭐였지? 절대값 최고차 함계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최고차 함계수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냐? 루트 2? 루트 2의 4제곱? 그럼 극값 차가 얼마인 거야? 루트 2의 4제곱이면 4죠. 극값 차가 4대? 그럼 여기가 y가 몇일까? y가 2겠지. 물론 대입해도 돼요. 그냥 대입해도 돼. 루트 2 대입해도 되는데 극값 차공식 계속 외우게 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희한테. 극값 차공식 외우게 하려고 그냥 대입해도 되거든.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외우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쯤 하면 됐고 이 정도면 다 그렸네. 그치? 이 정도 자세하게 그렸으면 됐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2번 fx-t의 절대값 그래프의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를 ht라고 정의할 때 ht가 2가 되는 해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해라. fx-t의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린다 했겠지? y는 t를 기준으로 걔가 x축이 돼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너 이거 y는 t만 움직이면서 보면 돼. 어렵지가 않아요. 그치? t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떨 것 같니? t가 2보다 작을 때 ht를 한번 쫙 써볼까? t가 2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몇 개일까? 이거 작을 때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2개.
일정하죠. 왜? t가 2보다 작을 때는 y는 t가 이렇게 있지. 그치? 얘에 대해서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잖아. 극값 몇 개야? 두 개죠? 선호하는 극값 두 개지. t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겠지. t가 2일 때도 어차피 y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고 t가 2에서 4까지 ht 얼마일까? 2에서 4까지. 2에서 4일 때는 y는 t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지? 2에서 4일 때. 그럼 얘가 x축이 돼서 절대값 씌워지는 거니까 절대값 fx-t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선호하는 극값 개수가 몇 개였을까? 3개였겠죠. 3개. t가 4일 때는 2개. 2개. 그럼 t가 4일 때는 절대값 fx-ft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극값은 딱 2개지.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t가 4에서 6 사이일 때는요? 마찬가지 3개겠죠? t가 6 이상일 때. 한 번에 가자. 6 이상일 때는 6 이상일 때. 6 이상일 때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네. 6일 때는 t가 6일 때도 2개죠. t가 6보다 커지면 t가 6보다 클 때 fx- 절대값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t가 6보다 클 때. y는 t가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이때 극값 3개죠. 그래서 이때는 3이다. 그럼 ht는 2가 되는 애 중에 가장 큰 t값은 얼마니? t가 6일 때 정답 6이죠. HT는 2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실수 t의 값 2일 때, 6일 때. 맞아. 이게 아니구나. 3번. 문제 하나 남았군요. 이번에는 fx 빼기 절대값 t의 미분 불가항정 개수를 gt라 했을 때. 우리 그래프는 얼추 다 그려봤었는데 얘 기준으로 y는 t를 기준으로 아까 똑같지 않나? 미분 불가항정 개수는 결국 뭐랑 똑같아? y는 t와의 교점 개수죠. 접점 제외한 교점 개수. 그지 않아? 그럼 빨리 할게요. 접점 제외한 교점 개수니까 GT 빨리 쓸게. GT는 t가 2 이하일 때는 어때요? 딴 게 없지? 교점 안 나오잖아. t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6보다 작을 때 몇 개? 4개죠? 미분 불가항정. 교점이 4개니까. y는 ty. t가 6일 때 몇 개일까? 6 이상일 때 다 되겠네. 6 이상일 때 몇 개? 2개. 그래서 GT 이렇게 나오겠지. 0, 6, 2.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은 얼마지? 2와 6에서 불연속. 그때의 GT의 값은 먼저 G2는 0이고 G6은 2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3번 정답이겠지. 마지막 4번. fx-ft의 절대값. 그러면 얘는 아까 했듯이 t, ft. t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y는 ft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미분 불가항정 개수를 이제 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미분 불가항정이 불연속이 되는 이 값을 모르고 해라. 그래서 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면 얘가 조금 아마 어려울 거예요. fx-ft가 이게 또 HT야? 아까도 HT 아니었나? 어쨌든 HT를 그러면 써보자면 어차피 미분 불가항정 얘도 이제 y는 ft를 움직이면서 y는 ft가 이제 달라지니까 크게 봤을 때 ft는 뭐 ht가 0이거나 뭐 2개이거나 4개일 수 있는데 ht가 0일 때부터 정리를 해줘. 0이 될 때는 언제일까? y는 ft가 이렇게 있을 때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때는 t가
뿔마 루트 2일 때가 되겠죠. t가 뿔마 루트 2일 때. 그리고 근데 사실 아까 해서 알겠지만 이거 어차피 극값에서 다 극값의 x좌표들이었지. 그래서 정답 알면 마 루트 2, 0, 루트 2, 뭐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5개일 건데 극값을 가진 x좌표들이니까 이렇게 5개의 점이 정답이겠지. 실제로 보여주면은 2일 때는 약간 y는 ft가 이런 식으로 놓일 때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 나눠보면 여기 t가 y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같아도 되는구나. t가 y 이하일 때 또 t가 0일 때 t가 2 이상일 때가 될 거고 4개일 때는 뭐 y에서 마 루트 2 사이 또 마 루트 2에서 0 사이 그러니까 y는 ft를 계속 그려보면 돼요. 그 다음에 0에서 루트 2 사이 루트 2에서 2 사이 이게 t가 4가 되는 t의 범위들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연속이 되는 t 값들은 아까 3차 함수에서도 똑같았지만 극값을 가진 x좌표들 극값은 y는 2, 6 이렇게 두 개잖아. 극값을 가진 x좌표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2 이렇게 5개가 불연속으로 만드는 t값들이다. 모두 배달했으니까 다 써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숙제는 A10만 끝까지 해봅시다. 시스템 없이 A10만 끝까지.